나도 좀 살자.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일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맘앤맘 톡톡 진행을 맡은 예다맘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지금 제 얼굴이 깔끔한데요. 네. 오늘 참 따뜻하네요. 예쁩니다, 예뻐. 지금 마이크도 빨간색이고, 예, 볼터치 한 줄 알았더니 자연산이었군요. 네. 자, 아라 씨는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봄이 오나봄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수업들이 어떤 수업은 3월 개강이지만 지금 2월에 바로 개강을 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은 3월 같은 느낌? 봄이 된 느낌을 느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설이 끝나자. 홍매화도 피고 지금 맞아요. 하얀 동백꽃도 뭐 봤어요, 피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미 봄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그죠? 그렇죠. 패러디도 많이 쏟고 있고, 지금 뭐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없었던 직업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에서 워낙 연기 잘한 배우들 그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하도 엄마들이 요 얘기를 해서 보게 됐거든요. 교육에 관한 얘기. 예다맘 집에 TV가 있긴 한가요? 저희 TV는 있죠. 아, 2층에는 없는데, 제가 워낙에 뭐 유명한 프로그램 얘기하면 네.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하시더니 맞아요. 이번에 또 하나 보셨군요. 네, 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은 못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 보자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이렇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남편은 왕으로, 들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의 사모들이 그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뭐 리얼 코마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줄거리를. 거기서 보면은 드라마를 끝까지 잘 안 보는데 끝까지 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극 중에서 이제 염정아가 나오잖아요. 네, 예쁘죠. 염정아랑 그 첫째 딸 예서 유명하죠. 네. 이제 결론이 궁금해서 이제 끝까지 봤어요. 그 둘 사이에 그 결론이 어떻게 막을 내릴까 싶어서. 염정아는 그 딸한테 자신의 인생을 이제 다 걸고,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과연 근데 그 딸이 이제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과거를 알고, 그 엄마를 이제 그 본 모습을 알고도 과연 엄마를 감싸줄까? 그 다음에 엄마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켜줄 수 있어. 그게 끝에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엄마한테 엄마의 과거를 다 이제 덮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내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끝까지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줄거리와 다르게 흘러가죠. 마지막 종방을 했는데 일단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 아빠들도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고, 힘들게 이제 자신의 상황들을 버리고, 덮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육비의 할애를 많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들은 컸을 때, 부모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마냥 흘러가는 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현 모습이잖아요. 저희 이제 현 주소에.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결론을 기다렸어. 끝까지 저희 시청을 했는데, 아라 씨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또 뭐 이렇게 교육적인 거, 이렇게 심오 있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가볍게 생각했던데. 저는 지금 19년, 이제 20년 차가 되어가나요?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알고 있던 내용을 다룬 거라 크게 비중이 안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 소위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했었고 했던 사람이라 정말요? 네, 그런 쪽에는 당연히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내용인데 굳이 새삼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역이 지금 경남이잖아요. 유명한 명강사를 공항에서
와서 몇 명의 엄마들끼리 막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페이를 내면서 지불하면서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 엄마들이. 경남에 이제 몇 엄마들, 아주 뭐 모여서. 아까 1%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의 선생님들을 그렇죠. 초빙해서 그렇죠. 공항에서 실제로 우리 사교육비의 뭐 10배, 100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가 금액은 지금 방송에서는 실제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단위를 받으시면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그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돈 받는다면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할 만한 일이겠다. 근데 뭐 그게 있더라고요. 뭐 우리 언론에서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버는 페이가 많지는 않아요. 지킬 것을 다 지키는 그 교육 제도 안에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뭐 원을 운영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수업을 강습을 하신다든가 이런 선생님들은 실제로 그 우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선생님들처럼 아주 고액을 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특정 소수의 그렇죠. 뭐 이렇게 과외 집으로 오는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선생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는 과외를 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선생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법 테두리 밖에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 보고 뭐 이렇게 불만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잡아야 되는 거는 그런 고액과외를 이렇게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법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1%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서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하는 그 선생님들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는 불만이 항상 있었죠. 내재에 대해 있었죠. 네. 그걸 보니까 이번에 드라마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드라마 보는 마다 다 보는 또 시각이 다를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지금 시에 있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뭐 상위 0.1% 그런 엄마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드라마 볼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경상도에서 소위 성공해서 이렇게 도곡동에 사는 어떤 엄마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 하나 걸고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나요? 책받침? 네, 책받침 같은 거. 학생 네. 자기 애 스케줄. 아들이 둘이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아들 A의 스케줄, 아들 B의 스케줄 이런 거를 목걸이로 못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로. 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와. 책받침 A4 용지 사이즈만한 거를. 그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목에 저런 걸 걸고 계실까? 패션은 사모님 패션이었을 거. 정말 그 패션을 다 덮어버리는 책받침 코팅을 하셨더라고요. 다를까봐. 참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특별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경상도에서 올라가서 그 도곡동의 기존의 그 1%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안타깝더라고요. 방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시간이 없었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이렇게 조기 교육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제가 조기 교육해서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본 걸 이렇게 명명을 하나 했더니 이제 조기 교육이란 아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보호자 등 성인의 나이를 앞당겨 언어나 숫자, 외국어, 음악, 스포츠 등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학력에 도달하지 않는 아동에게 일정한 훈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즉 나이는 대체로 만 4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의 지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전적 되어 있긴 한데 그 말은즉슨 학교에 이제 아직 학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예체능 위주로의 그걸 교육을 하는 걸 뭐 사전적 의미에 담아서 조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총체적인 개념이네요.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기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 와전되어서 그 의미가 조금 사교육
교육으로 바뀐. 그러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의 조기 교육은 제가 원하는 교육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엄마들이 조기 교육이라고 하면 학과 공부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조기 교육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가령 말하면 학교 가기 전에 사전적 학습을 그렇죠. 한다거나 수학이라든지 그쵸?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논술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조기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걸 내가 원하는 교육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고, 저도 딱히 교육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또 생기고, 한번 제가 이제 조기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과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런 뭐 조기 교육 찬론이 펼쳐지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서두는 그거예요. 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원인으로 결론은 인성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상이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뭐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란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결론은 그래도 애들의 교육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그죠? 예, 바른 길로 선택을 하고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다음에 아이의 그 선택에 따라서 엄마가 지지해주는 지지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사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학부모 상담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더 많이 알겠다. 결론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영어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애를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10살도 안 된 친구죠. 혼자서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계획을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유학을 유경험자고 지금 예담원도 유학 유경험자잖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릴 때 가정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서는 저는 조기 유학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그 언어 하나 얻자고 나머지 아주 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요즘 좀 달라진 경우는 옛날에 학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하시고 선택에 있어서 제 말을 되게 많이 믿어주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 유행한지 아세요? 그거? 학원가에서? 저 이미 예전부터 하던 말인데. 아, 여기 코디가 또 있었네요. 네. 그래서 늘 항상 뭐 유학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어머니들이 믿으셨어요. 들으시고, 전적으로 믿으셨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들으세요. 자기 답정너라고 하죠.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머니 의견에 어머니 잘 선택하셨어요 라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한테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게 언어만 얻자고 하거나 또는 수리력만 얻자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의 아까 예담만 말씀하셨지만 나이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갖추어야 될 부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는 곳에 가기 위한 그런 공부 잘한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거는 저는 이것 또한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처럼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에도 재능이 있는 거다. 그렇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엄마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해야지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워서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정말 아이는 우리 아이의 재능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엄마는 여기서 이제 학과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저는 어머니 얘는 이걸 되게 좋아하던데 좀 이쪽으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요즘은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서 아예 말을 하자. 왜냐면 그럼 반발감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물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죠?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데 참 그런 교육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 애담함도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기 좀 힘들잖아요.
어떠한 제 자식들한테는 좀 객관적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저렇게 하면 참 이쁜 친구인데, 잘 친구인데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학교 이제 교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선생님을 괴롭히고 이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다른데 재능이 있거든. 근데 억지로 학교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학원에 의자에 또 앉혀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수의 그 행동에 따라야 되는 게 그쵸.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가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참고로 저희 애들 둘 다 뭐 이게 따로 교육을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둘째는 또 옆에서 있더니 나는 이제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스스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안 왔으니까. 그걸 이제 더 빨리 애들에 대한 그 말을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조기 교육의 시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그게 적절한 조기 교육의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거, 그 시기에, 하고 싶은 그 시기에 맞춰서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이제 진정한 교육. 생각해서 이제 저는 미술학원과 학원을 등록을 하러 가야 될까봐요. 이제 학교에 가니까, 그죠?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묵혀주기보다는 엄마가 지켜봤을 때 이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는 게 저도 집으로 그래서 오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그렇구나. 네,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즘은 또 근데 제가 집에서 집에서 요즘에 유화 그리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유화 그거를 한 10세트를 사다 주면 그거를 한 이틀에 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림을 색칠을 보고 그리는 게 원칙인데 그걸 거부하고 지가 하고 싶은 색깔로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빨리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파트로 모래, 색깔 모래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밖에서 풀을 해서 색깔을 여러 가지 모래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재밌어. 근데 엄마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내가 온 거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마시고 뭐 주 1회나 주 2회로 그렇게 만들어 보신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워낙에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애기 아빠가 되게 아이들 교육에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책을 읽어주는 게 우리 집은 논술인 거. 글을 잘 쓰는 게 논술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기술 그런 거를 은연중에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정말 안 될 때는 전문적인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안 되는데도 애하고 머리를 안 듣었다 뿐이지 싸움을 나면서도 집에서 있는 엄마들을 보면 오히려 또 거꾸로 그죠?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충안을 잘 좋을 것 같고 좋은 학부모님의 태도는 우리 아이의 기질, 성향 같은 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쪽 분으로 아이의 에너지를 조금 약간 집중시켜주는 그런 데 좀 투자를 좀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좀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줄이고. 그렇죠. 그 현명한 판. 돈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쓰는 거는 가소비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데다가 이제 하시다 보니까 지금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돈을 쓰니까 사교육이 많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관인지 제대로 된 선생님인지를 잘 알아보신 다음에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선생님은 솔직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신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딸한테 자기가 인생에서 못 채웠던 부분을 채우게 하려고 하다가 안 좋은 사고도 일어나고 그걸 또 다른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선 범죄자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저는 범죄자기보다는 그분은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인근에서도 과대망상증과 그다음에 약간 정신적 병이 있는 사람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선생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어머님들이 그런 걸 좀 잘 보고 우리 아이 인성적으로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선생님인지 여부를 잘 알아보시고 사용을 들어요. 네. 네, 오늘 명명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서로의 한번 저희 이제 맘앤맘 톡톡 들으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자기 아이들에 대한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한번 생각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를 하고 싶거나 명문대를 가는 거는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져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3 때 실패를 했다 손치더라도 대학을 다니는 중에 편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지만 나는 이쪽 과가 맞지 않다 그러고 전과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자녀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사나 행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건 좀 엄마나 아빠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잖아요. 아마 몸이 아픈 그 자녀를 둔 엄마들은 우리 아이의 몸이 건강한 거가 1번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몸이 건강해서 뛰어놀기를 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조금 자라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게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불꽃도 또 피는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 학기가 기대되는데요. 새 학기. 이제 우리 그죠? 네, 첫째 딸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네. 엄마도 꼭 신입생 같네요. 오늘 푸릇푸릇하니. 오늘도 수고했다. 언니랑 한잔하지. 바이바이.